afternoon. 오랜만에 미술 관련된 책, 컬렉터라는, 제가 이런 고리방주 TV에 이 책을, 미술 관련 책을 선정을 해서 소개할 때는 보통 10권 중에 한 권만 골라서 합니다. 다들 좀 고만고만한 책들이 많아서 제가 잘 골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 메모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저기 적힌 메모가 제가 판화 가격을 6천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그걸 까나가면서 인쇄를 받아가고 있는 표입니다. 지금 한 1,000만 원어치를 깠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는 화실에는 그 판화 인쇄물이 쌓여가고 있죠. 그 에디션 판화죠. 그만큼 쓸 일이 많고, 제가 샀던 캔버스 값만 1억 5천이 넘었고요. 이미 또 헤르페스 와가지고 헤르페스하고 헤르페스 그 연구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니까 또 등기 우편물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직원의 주정차 위반 딱지예요. 익산시에서 나온. 직원이 많아지니까 이거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속도 위반하고 주정차 위반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직원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걸 또 발견 못하면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는데, 대리인을 보내면 준비할 서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있는 직원 딱 한 명 남았는데, 딱 한 명 있는 직원이 얼마 전에 또 속도 위반해가지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경고 차원에서 32,000원인데 2,000원은 내가 낼 테니 3만원을 내라, 본인이. 그리고 속도 위반 그 카메라 있는 곳을 항상 익혀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3만원 내라고 지금 했는데, 아무튼 직원이 단촐해줘서 굉장히 비용도 덜 들어가고, 저의 어떤 그림의 집중도도,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걸 이번에 제가 알았고, 제 집중도라든가, 오히려 제가 물론 이제 이 화초들 물도 줘야 되고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뭐 청소도 제가 가끔 해야 되고, 지금도 빨래 돌리고 있어요.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화가의 일상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내일 이제 전체 그 주식대금 투자자들한테 전체 공지를 날릴 거예요. 왜냐면 주말 동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내일 공지를 날려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리방주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이제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먼저 주말 동안에 고리방주 TV 영상들을 좀 봐라, 보고 나서 결정해라,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이 컬렉터라는, 진짜 컬렉터를 연구한 사람은 미술품 컬렉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 책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뭐 일시불로 1억을 팔았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 저자는 박은주인데, 월간 아트 프라이스에 칼럼을 기고하는 정도로 예술을 전공하신 분이고, 파리 13대학 국립예술사학교의 고등예술연구원에서 미술사, 컨템포러리 아트, 미술시장을 공부했다. 본인이 이제 지금 언뜻 보니까 뭐 파리에서 좀 살았어요. 아무튼 파리에서 꽤 살았는데, 넘어가고 자, 미술시장 들여다보기라는 프롤로그 중간에 인터뷰, 마지막 에필로그 읽고 딱 끝낼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세금 혜택. 그러니까 세금 혜택의 얘기가 넘기자마자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요. 모든 그 나라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서 생존 작가의 예술 작품의 그 거래는 세금이 거의 제로고, 갤러리에서 팔았을 때 한 15%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요. 나도 많이 내지만, 나도 이제 세금이 30%가 늘어버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거래세를 내야 되니까 세금이 뭐 한 3% 낼 게 30%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3% 낼 게 15%가 된다거나 몇 배가 뛰어버려요, 세금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혜택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국세청 혜택을 못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창조화력발전소 수익이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서 막 수익이 생기는 회사다. 그러면 주식 배당으로 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림 파는 것은 다 공개될 수 있고 너무 단순하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고민이 있긴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컬렉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컬렉팅이란 무엇인가. 제가 너무 중요해서 밑줄을 세 군데 이렇게 쳐놨는데 읽어볼게요. 앞에서 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미술품의 가치는 예술적 가치와 미술 시장에서의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때때로 작품의 가치가 실제 판매되는 경제적 가치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하면서 이제 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는 예술품이 가진 예술적 가치가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형체도 없는 예술품들이 NFT라고 해가지고 팔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바로바로 예술적인 가치는 미술시장 가치로 바로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책을 준비하며 컬렉터들과 작품을 구입한 동기, 예술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이야기한 시간은 내게 컬렉터와 작품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구매한 작품을 통해 여행의 추억, 잠재의식 등을 떠올리는가 하면 왜 그 작품이 마음을 강하게 울렸는지 이야기하며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결국 컬렉팅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여행이자 모험인 셈이다. 컬렉터들은 스스로에게 많은 대화를 유도하는 작품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내 마음속에서 생각, 대화를 유도하는 작품이라면 그것을 바로바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품과 작가의 이념을 구입하는 것이지 결코 작가의 명성을 사모으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국제적인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작품에 투자하신 분들도 저의 어떤 스토리, 저의 이념, 저의 추억,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읽으면서. 여기 소개된 컬렉터는 평론가, 아트펀드 회사 대표, 사업가, 교수, 출판사, 부장, 주부, 의사 등 매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술을 탐구하고 그것을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와 가족 간의 주된 대화 소재로 만들었다. 가족들하고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이 수준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배경이 사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식탁에서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논하는 가족이라. 분위기 좋죠. 또한 예술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진한 감동을 받은 작품을 구매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컬렉션을 판매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상속하여 예술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멋진 작품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열정은 언제나 흥분 그 자체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는 그들의 모습. 이거는 좀 이중적인 의미인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는 그들의 모습. 경계를 짓는이 아니라 경계를 지우는 이겠죠? 일상과 예술을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끊임없는 아트 컬렉션의 과정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행복한 삶이 늘 동반한다. 지우다. 지우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자, 중간에 이제 이 컬렉터와의 신문 기자와의 이제 인터뷰가 중간에 나와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컬렉터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진정한 컬렉터의 자세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가를 만나는 것은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들은 일상에서 미처 보지 못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그래서 작가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의식의 범위를 넓혀준다. 그러면서 안젤름 키퍼 얘기가 나오네요. 굉장한 자기 국가의 한 자동차 회사보다 매출액이 더 컸던 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화실에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100호 그림의 가격의 10분의 1 정도를 선입금이 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작년에. 고리들 TV에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저를 만나러 온 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500으로 올렸고, 올해 봄에 제가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화실 방문이 금지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마음에 어떤 결정이 서서 제 그림을 계약을 한 다음에 와서 대화를 나눠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냥 네이버 아무 데나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로 나를 30분,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그동안 그림 못 그리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입금액을 얼마로 올렸냐면 1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전에 아미고들은 저한테 그냥 연락하고 찾아오시는데, 예전에 저랑, 그러니까 제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없는 분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회장이든지 뭐 부자든지 빌 게이츠든지 누구든지 제 통장에 1억을 넣지 않으면 제가 안 만나줘요. 지금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 제 여직원이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시불 1억 들어온 것도 그것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예 안 만나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 화실에 이렇게 찾아와서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을 렌탈이나 담보대출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면 제가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한테 10만 원 투자했던 사람, 2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이미 그 가치가 1억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그 가치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미 나한테 1억 이상 투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드리는 거죠.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 작품을 계약한 사람은 그만큼의 그 기회비용 자체가 이미 1억이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저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작품은 보는 안목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게 이제 수업료를 날리는 질문인데, 어쨌건 이 사람은 이제 답은 뭐냐, 많이 본다야. 많이 본다. 갤러리도 막 여러 군데 가고 많이 본다. 많이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봐도, 직접 사면서 경험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더라도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있다. 근데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작가들의 그림하고 제 그림을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수입의 25%를 작품 구입에 할애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보다 수입이 몇 배가 높은 친구가 있대.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예산 문제로 고민을 한대.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몇 배 비싼 그림을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부자 컬렉터는 훨씬 비싼 그림을 사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니까 좀 더 싼 그림을 사거나 뭐 판화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지만 예산의 수입의 25%를 대부분의 컬렉터들이 이렇게 정해놔요. 내 수입의 몇 프로를 그 미술품을 산다,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공격적인 컬렉터들은 90% 이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빚을 내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작품을 사다가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작품을 그렇게 정말 자기 인생의 거의 모든 리스크를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파산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은행이죠. 은행을 만드는 거죠. 컬렉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이 당신에게 주는 장점은 무엇인가? 컬렉션을 하면서 예술적 영감이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와 미술 시장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적다고 해서 작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단정은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미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이고 명상적인 작품을 선호한다. 때로는 시적이고 환상적이며 묘한 작품도 좋아한다. 네, 대다수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바로 이 범주 내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면서도 컬러풀하면서도 평행우주론이라는 철학을 담으면서도 제가 그 별과 눈동자, 꽃,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물을 다 또 담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컬렉터들을 여기 보면은 컬렉터들의 어떤 특정 화가의 컬렉터들의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의 그림을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들 그림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미고들은 저의 친구고 저의 후원자예요. 제 그림을 뭐 막 사모으진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고리들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없죠. 근데 곧 생기겠죠. 자, 장소가 부족할 것 같은데 계속 그림을 구입하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서 빌딩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들은. 근데 저는 뭐냐면 그 보관을 대신 해주고 대신 렌탈료나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그걸 현금화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전부터 얘기했던 담대한 은행, 담보대출 은행인데, 그 담보대출 은행은 제가 예술의 전당포라는 이름까지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거는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해놨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지만 고리뱅크 해가지고 별명을 골뱅이가 어떠냐, 카뱅에서 따온 건데 카뱅 말고 골뱅이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에필로그로 갑시다. 컬렉션, 모험과 열정의 기록. 에필로그.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문구는 마지막에 읽기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어떤 작가, 외국의 작가가 가운데 앉아 있어요.
이 외국의 어떤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클럽이에요. 자, 이 클럽의 구성원에 물론 다양한 구성원이긴 하지만 일단은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모인 사람. 이 작가가 그렇게 싼 작가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모임 이름이 주벙스야. 주벙스. 이 모임의 컬렉터들의 모임의 이름이 주벙스인데 바로 옆에다가 골벙스라고 골방스라고 한번 일단은 뭐 떠오르는 말을 아재 개그를 해봤는데 어쨌건 제 작품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각 국가별로 형성이 되겠죠. 굉장히 많아질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은 바로 그들을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작가를 키운 사람의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 그림을 사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모임에서 지금 현재 이 고리방주 TV를 보는 여러분들은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영웅 대접을 받게 돼요. 같은 급이 아니죠. 당신이 그 작가를 키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관한 중요한 385페이지의 중요한 문구를 읽고 제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빨간 줄. 자, 이 부분입니다. 서점에 가서 직접 한번 읽어보는 이 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컬렉터라는 책의 385페이지 에필로그 첫 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대형 컬렉터를 제외하고 평범한 컬렉터들에게 예술작품 컬렉션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유럽 컬렉터들을 1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하는 컬렉션이란 재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해 그가 성장하는 것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컬렉터의 성장과도 다름없다. 진정한 컬렉션은 뭐냐? 아직 그 작가의 그림이 비싸지 않을 때라기보다는 그 작가가 캔버스 살 돈도 없고 이 갤러리 공간도 없고 근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사주는 거야. 싸지만. 근데 저 돈 또 미리 선불로 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뭐냐? 성공하는 컬렉션이란 재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해 그가 성장하는 것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전 세계의 수많은 컬렉터들 연구한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 아미고님들은 가장 성공적인 컬렉션 하신 겁니다. 컬렉션 하신 거예요. 이번에 주식회사 창조력발전소에 지분을 가질 거라고 투자하신 분들도 그만큼 제가 그림을 드리고 또 창발의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팔리는 모든 수익을 직접 배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아마 최소 15%에서 25%가 절감이 되니까 그 절감된 세금으로 또 제 그림을 사시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을 써주신 박은주 선생님 감사하고 컬렉터에 대한 요약적 리뷰였습니다. 우선